더 대견스러운 게 네. 드디어 이제 건축공학 아, 쪽으로 네네. 방향을 잡았어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진로가 없었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진로가 아직 미정인 상태였어요. 얘가 사실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얘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뭐 어느 정도 음악이라든지 예술적 감각은 있는 건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딱 꼬집어서 얘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없었거든요. 아이도 없었고 저희도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얘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랑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자기가 무슨 과목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고1 1학기 기말고사 마치고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재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거를. 그러면 자기 진로가 설정되지 않으면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너네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러이런 과목은 이수하고 들어가 하고 있는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가 먼저 결정되지 않으면 이제는 과목 선택도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저희 아이 기말고사 끝나고 부랴부랴 아이의 성격 검사, MBTI 검사도 해보고 커리어넷 같은 데 들어가서 진로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 이런 것도 해봐서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사도 해봐서 찾아낸 것이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탐구심도 있는데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맞는 그런 학과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게 건축학과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성격과 이러이러한 것을 했을 때 건축학과가 너한테 적합하다고 추천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건축학과 그 건축학 땡땡땡 이렇게 그런 명함을 딱 괜찮을 것 같은데 했더니 얘가 웃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약간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니까 아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 공부도 좀 안정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힘들지만 뭐 가끔씩 컴퓨터 게임에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게 굉장히 기특한 것 같아요. 방향도 잡았고. 네, 방향도 잡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니까 결과를 떠나서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해요. 예, 뭔가 마음을 먹었다는 게. 지금 이제 고1이면 네.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입 준비.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둘째는 영어 수학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이번 방학에 좀 기특했던 게 뭐냐면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가더라고요. 문제집 사러 서점에 가는 아들이면 괜찮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어느 날 또 택배로 뭔가 왔어요. 했더니 보니까 영어 문제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누가 이렇게 이걸로 공부하면 괜찮다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문제집도 사고 쇼핑도 해가면서 하는 게 저는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되지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네. 놓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가요? 저희 둘째의 경우만 봐도 제가 만약에 공부만 앞장 세워서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윽박지른다거나 뭐 통제를 했다거나 컴퓨터 게임 못하게 했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의 자식 됐을 것 같아요. 제 자식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고 성공했어도 부모와의 자식이 틀어진다면 그건 너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세상은 사실 그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학 너머에 그런 사회에 나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기 능력껏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공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딴짓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딴짓거리. 그 딴짓거리를 보면 아이의 재능이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거리가 보이거든요. 그 딴짓거리를 하게 허하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그 관계를 망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어 하는 것을 허하는 거. 특히나 중등 때. 그러면 아이는 꿈이 있고 목표가 생긴 아이는 선행하지 말라도 지가 해요. 내가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열심히 달려갈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선행이 먼저냐, 뭐 진로가 먼저냐 하면 저는 단연코 진로가 먼저인 것 같아요. 재능과 관심 있는 것을 먼저 정해라. 선행은 그냥 뒤따라오는 거지. 진로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아이한테 선행을 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같은, 언제든지 바람 불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진로 학과까지 딱 정해지면 좋겠지만 계열만이라도 인문 계열인지 얘가 사회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 의학 계열인지 교육 계열인지 그 계열만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정해놓으면 아이가 흔들림 없이 공부에 나갈 것 같아요.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덕후처럼 한 곳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빠져본 아이가 공부에도 빠져서 몰입하거든요. 어딘가에 뭔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은 크다는 장점인 것 같아요. 덕질을 하라.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거죠. 특히 중학교 때. 그렇죠. 특히 중학교 때. 그 자유학년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시험도 없고 이것저것 없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여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컴퓨터 파워포인트로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 이거 게임 만드는 거 어디에서 배웠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파워포인트로 뭔가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걸 한번 가르쳐 주셨대요.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리고 얘가 좀 학교 방과 활동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걸 딴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여유 시간이 나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가 결정이 난 아이였어요. 사실 감사한 일이죠. 빨리 진로가 결정이 됐다는 거는. 예. 그래서 본인 적성에 맞게 이제 진로 지도도 하셨지만 네. 뭐 학원이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사교육도 이렇게 병행을 하셨나요? 초등학교까지는 영어는 방과후 학교를 이용했고요. 대부분 예체능 학원은 좀 이용하긴 했는데 공부와 관련해서는 그냥 문제집 푼 거, 그리고 책 읽은 거, 초등학교까지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인터넷 강의 듣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제 수학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한 학기 정도만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 혼자 다 스스로 했어요. 네. 어머니가 보기에 선행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작정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무조건 사교육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 때는 예체능 사교육은 사실 권장드리거든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그 예체능 부분이에요. 뭐 피아노라든지 태권도 뭐 여러 가지 뭐 미술 뭐 발레 뭐 댄스 뭐 축구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많이 잘 개설되어 있고, 방과후 학교를 가장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좀 관심 있고 흥미 있어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그런 것은 예체능 사교육은 이용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6년 동안 쳤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시험 못 보고 망쳤을 때, 자기 너무 힘들 때 그 스트레스를 피아노를 치면서 막 마음을 달래더라고요. 뭔가 그 초등 때 얘가 해놨던 예체능들이 고등 때 와서 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얘가 얘한테 그런 피아노가 없었더라면 그 힘든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초등 때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재미있어하는 예체능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가 재능을 찾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이것저것 시켜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면 되니까, 특히 방과후 학교는 교육비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들 추천드리고, 중고등학교 이제 사교육은 수학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외계어죠. 예, 정말 어려워요. 전 중학교부터는 저도 수학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수학을 지금 현행도 어려워 죽겠는데 1년치, 2년치 선행을 한다? 그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한 학기 정도 예습하는 정도? 그럼 한 학기 정도는 선행이라고 해야 되나 예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만 했어요.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뭐 가끔 학원을 이용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예습하고 중학교 3학년 때 2학기 정도에 그때 고등학교 좀 과정을 조금 들여다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이 뭐 중학교 선행하고 그거 다 까먹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밥그릇이잖아요. 아이가 그것을 정말 소화할 수 있는 아이는 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토하는 거죠. 밥그릇이 넘쳐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토하고, 가장 안 좋은 부정적인 경험. 공부는 너무 어렵고 지겹다는 그런 경험을 주면 안 되잖아, 아이한테. 그래서 그거는 현명하게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보고 선행을 할 만한 아이인지,
특히 진로하고 꿈이 생겼고 이렇게 공부에 욕심 있는 아이는 가능할 것도 같긴 해요, 사실은. 본인이 먹으려고 하니까. 예, 자기가 있다고 먹을 수 생각하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하지만 근데 그런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행을 심도 있게 하기만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부모님이 가장 잘 알잖아요.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공부 방법을 잘 알고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는 문제집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최상위권 아이는. 근데 이제 조금 그게 힘든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인터넷 강의도 요즘에 저렴하게 잘 나와 있고, 학교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는 과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그 아이의 상황에 맞는 것을 부모가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랑 의논해서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4, 5월 정도 되면 대학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수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8월 달 정도에 여름방학에 자소서, 그다음에 9월 달에 그 수시 원서 쓸 곳 6곳 정해 놓으셔야 되고, 10월 달에는 이제 면접, 11월 달에 수능.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게 다 있어요. 스케줄이 있어요. 아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돈 안 들려면.